친구들, 이번 시간 2차 시에는 산림이 주는 선물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탄소 중립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탄소 중립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해 라고 들었었어요. 나무와 숲이 울창할수록 탄소 중립이 잘 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여준다라고 배웠는데요. 정말로 그럴까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무와 숲이 탄소 중립과 무슨 연관이 있을지 선생님과 직접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줘요.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준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죠. 숲 가꾸기를 한 숲은 방치된 숲보다 탄소 흡수 능력이 무려 40%나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숲 가꾸기를 하다 보면 나무들이 이제 베어지는 나무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목재로 활용을 해서 몸속에 탄소를 저장하고 이 수확된 나무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축 자재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도 하고 또 석유나 화석을 대체해서 이 나무를 땔감이나 연료로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재를 수확한 자리에는 다시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해요. 사실 사람들이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식물이 들어와서 나고 자라고 했던 그러한 건강한 생태계는 굳이 숲 가꾸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거 나무를 화석 연료로 많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숲을 가꿔야 되는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연령의 나무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심는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나무가 한꺼번에 똑같이 자라게 되면 그 밑에 다른 식물들이 빛을 받지 못하거나 자라기가 어려운 환경들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주고 그 밑에 어린 나무들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가내기라고 하는, 즉 나무를 일정하게 베어주는 그러한 숲 가꾸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저지대의 산림들이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숲 가꾸기를 통해서 탄소 흡수 능력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잘 가꾸어진 숲은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제 이러한 숲 가꾸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아주 오래된, 즉 나무를 심어서 숲이 울창하게 된 지 아주 오래된 숲들은 또 손대지 않더라도 자연 그대로 충분히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탄소 중립을 시켜주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켜주는 이러한 나무들, 이 나무는 정말 탄소 중립에만 필요할까요? 사실은 나무는 그 나무 한 그루만으로도 우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다음에는 수정 선생님이 나와서 나무와 사람 혹은 다양한 식물들 또는 생물들이 어떻게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수정 선생님 나와주세요. 우리 이번에는 나무에 어떤 생태계가 숨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나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동물은 어떤 게 있나요? 선생님이 떠오르는 건 먼저 딱따구리가 있어요. 딱따구리는 나무에 숨어 있는 곤충을 찾아 먹거나 구멍을 만들어 새끼를 보호하기도 한답니다. 또 떠오르는 건 잣이나 도토리를 맛있게 먹는 다람쥐가 있어요. 우리가 다람쥐에게 다가가면 다람쥐가 나무 위로 도망가죠? 이처럼 나무는 다람쥐에게 천적을 피하기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람쥐는 나무 열매를 먹다가 다음에 먹으려고 땅에 저장하는데요. 가끔 어디에 저장해 놓은지 잊어버리기도 해서 이 나무 열매는 새로운 나무로 자라게 된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운 여름, 나무는 우리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를 맑게 만들어주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가옥인 한옥을 만들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지로 갖고 있는 종이를 만들 때도 나무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따구리, 다람쥐,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무는 우리에게 매우 고마운 존재예요. 그런데 이 나무들이 멸종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은정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정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나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에게 소중한 서식지를 제공해요. 그런데 이러한 나무도 기후변화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면 믿어지시나요? 지금부터는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있는 나무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생지 집단고사가 진행 중인 구상나무는 학명이 아비에스 코리아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나무예요. 구상나무의 학명에 붙은 코리아나는 한국을 뜻해요. 구상나무는 1900년대 제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프랑스 신부 위르뱅 포리에에 의해 발견되어 1920년 영국 식물학자 어니스트 윌슨 박사가 학계에 아비에스 코리아나로 보고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인 구상나무는 수영이 아름다워 유럽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인기가 있어요.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한라산 등 1000m 이상 아고산 지대에 자생하고 있어요. 자연 훼손 및 기후변화로 구상나무의 33%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조밀하게 나 있는 진한 녹색의 잎과 가을의 붉은 열매, 붉은 빛을 띠는 나무의 껍질을 갖고 있는 주목은 조선 초기의 성리학자 김종직의 시에 등장하는 식물이에요. 1980년대 이후로 아주 느리게 자란다는 의미로 천년주목, 살아 천년, 죽어 천년인 나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해요. 주목의 열매는 독이 있고 약으로 쓰여요. 주목은 수피와 심재가 유달리 붉고 질이 좋기 때문에 고급 가구재나 장식재로 사용해요. 어느 하나 허투루 쓰임이 없는 이 주목은 붉은 줄기에서 추출한 액으로 궁녀들의 옷감을 치장하거나 임금의 골룡포를 염색할 때 물감으로 썼다고 해요. 설악산부터 백두대간을 따라 한라산까지 전국의 높은 산지에 자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구상나무 등과 같이 주목, 소나무, 전나무 등도 기후 스트레스로 추정되는 고사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요. 2021년 여름 한반도의 백두대간 생태축의 아고산 식물들,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이 작년부터 빠른 속도로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구온난화에 의해 소멸 위기에 처한 난쟁이 희귀수종 눈축백 나무입니다.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식물로 흔히 낮게 기면서 자라지만 바람이 약하거나 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무려 높이 10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비늘처럼 달리는 잎은 작고 두 개의 백색 줄이 뚜렷하게 발달된 것이 특징인데요. 우리나라 경기도 및 강원도 아고산지대와 백두산 일부 능선에 자생하고 있어요. 현재 눈축백 나무는 구상나무처럼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 2009년에 이 눈축백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 연구들도 진행된 바 있습니다. 산림청에서는 2016년부터 구상나무, 주목, 눈축백 나무와 같이 기후변화로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 무려 7수종을 중점 보전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면 안 되겠죠. 앞으로 사라져갈지도 모르는 사라져가는 멸종위기 침엽수 친구들을 자세히 우리 친구들이 관찰해주고 생명의 색깔 옷을 예쁘게 입혀주세요. 지금부터 활동 시간입니다.
수양 선생님, 숲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지 다시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숲을 가보았으니까 다음에는 한번 바다로 가볼까요? 다음 시간에는 바다와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해요.